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5,000원 벽이 깨지면서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생각보다 아주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6% 넘게 폭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불안한 예감이 들긴 했었는데, 역시 이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뭐 큰일 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느낌이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6개월 일봉 차트와 10년 월봉 차트를 제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캡처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고요. 왼쪽이 6개월, 오른쪽이 10년 차트입니다. 누가 봐도 왼쪽은 우하향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왼쪽을 보면 그냥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 오른쪽을 보면 한참 오르다가 잠깐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차트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투자를 할 텐데 굳이 흐름이 가장 안 좋은 일부분만 들여다보고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년 차트도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죠? 우상향했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10년도 이와 비슷한 차트를 그려 나갈 것이고요. 20년으로 길게 봐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미래니까 우리가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 정말 안 좋긴 합니다.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벌써부터 1조 1,500억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1.5%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외국인이 2,200만 주 순매도했고 그저께는 1,300만 주. 정말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일 동안요, 외국인이 단 이틀만 순매수를 했고 18일을 순매도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비율이죠. 자, 근데요, 이렇게 겁나게 많이 팔아치웠는데도 여전히 외국인 보유율은 52.69%입니다. 7월 16일에 53.49%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일 가까이 엄청난 매도 폭탄을 쏟아냈는데도 1%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키효과인데요. 요즘에 막 뉴스를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 팔고 나가고 있다.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팩트는 그래봤자 여전히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막 빠져나가니까 큰일 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개인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주가가 절대 오를 수 없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게 10% 초반대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비율을 보면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주도권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좌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비중이 높아져서 주가가 절대 오를 수 없다는 말은 뭐 아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지금쯤 팔아야 될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입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를 아주 잘하죠. 당장 주가만 보면 큰일 난 것 같지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네 1위도 아니고 지역 1위도 아니고 국내 1위도 아니고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연예인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탐 크루즈 그 생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전년도 영업이익이 36조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50조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고 돈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재정 상태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자그마치 210조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뭐 할 거냐? 파운드리 분야에서 미국의 20조 투자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대규모 M&A 역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3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공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평택 P2 라인이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근데 P2 라인보다 1.7배나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이게 다 지어지면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기록을 또 깨게 됩니다. 그럼 P3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P4, P5, P6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은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택 고덕 반도체 공장이라고 치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인데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를 투자합니다. 특히 파운드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이 파운드리는 반도체 제조 시설입니다. 파운드리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저조해서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2위에 올라와 있고요. TSMC와 동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유율은 차이가 많이 나죠. TSMC가 거의 40년 가까이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올인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55%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한 18% 정도 됩니다. 지금 최첨단 5나노 공정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이 두 기업이 초고성능 반도체 시장은 거의 다 싹쓸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잡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긴 했지만 이 따라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1나노는 10억분의 1m인데 이게 사실 일반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상상하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머리카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미세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거의 탈인간급, 거의 외계인급 기술입니다. 여기에 만족할 삼성전자가 아니죠. 이미 외계인급 5나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정밀한 3나노, 그것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신공정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심지어 이건 TSMC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력이고요. 당연히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초고성능 반도체 시장 먹거리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고 두고두고 뽕을 뽑아 먹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독보적인 세계 1위고요. D램과 낸드 플랫이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할 건데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결국에는 AI나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드론,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타 등등 반도체가 결국엔 핵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아주 밝은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무섭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클래스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죠. 물론 우리 마음이 주가를 보고 흔들리는 것이지만 이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게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주가가 떡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은 5배, 10배 올랐는데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5배, 10배 올라서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거품이 많이 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기업은 다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잡주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죠. 실적이 아무리 좋고 전망이 아무리 밝아도 당연히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털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고 전망이 이렇게 밝다면서 주가 기어가는 거 봐라. 지금도 기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더 폭락할 거 아니냐. 단기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마인드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흔들리는 주가를 보고 우리 마음도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믿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거나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결국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삼성전자로 돈을 벌지 못 벌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각자의 주관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